우리 학교는 초, 중, 고 모두 모인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다. 함께 가면 귀리 됩니다라고 외치는 우리 학교는 어디든 나를 도와줄 어른이 있고 함께 뛰어놀 친구들이 가득하다. 고양자유학기의 시작은 길놀이로 시작한다. 새로운 가족들에게 꽃길을 만들어 환영한다. 몸만한 책가방을 메고 입학식을 한다. 어른들이 꾸며준 꽃길을 뚜벅뚜벅 걸어 입학을 하면 싹터 1학년이 된다. 신나게 친구들을 사귀고 첫 들살이를 가고 한글을 배운다. 2학년 때는 매일 아침 글똥을 두고 리코더를 배운다. 여름이 되면 코바늘로 리코더집을 완성해 본다. 3학년 때는 밥살림, 농사를 한다. 밭벼를 심고 감자, 고구마, 배추까지 여러 작물을 길러본다. 이때는 4, 5학년 형님들과 함께 캠핑 들살이를 떠난다. 가기 전 냄비밥 짓는 법도 배우고 텐트도 스스로 쳐본다. 4학년 때는 집살림, 목공을 배운다. 직접 나무를 손질해보고 뚝딱뚝딱 뭔가를 만든다. 5학년 때는 옷살림, 목화를 키운다. 싹터 최고 형님으로 동생들을 살핀다. 캠핑 들살이에 가서 우는 동생들을 달래주었던 기억이 난다. 싹터 때는 그저 운동장을 뛰어놀았다. 신나게 학교를 다니다 중등 과정인 꿈터에 올라간다. 6학년이 되면 제주도를 한 바퀴 걷는다. 이 긴 들살이를 끝내면 진정한 꿈터가 된다. 열흘이 넘게 가방을 짊어지고 계속 걷다 보면 이야기 보따리가 점점 커져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친구들과 하나씩 꺼내본다. 이때부터 슬슬 검은옷을 즐겨 입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자유학교에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된다. 7학년 때는 별에 대해 배우고 8학년 때는 조선시대에 대해 진하게 배운다. 9학년 때는 1년의 시간을 준비해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다들 저마다의 사춘기를 거쳐 졸업을 하거나 고등과정인 숲터로 진급한다. 숲터에 오면 내가 살아가는 세상과 직면하게 된다. 내가 궁금한 분야를 스스로 공부하는 기차기 시간이 있고 때가 되면 외부 기관으로 아웃턴십을 나간다. 예전에는 이름이 인턴십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수업이라 이름이 바뀌었다. 그렇게 12학년이 되면 졸업작품 발표회를 하고 졸업식을 한다. 졸업식은 어른들이 다시 예쁘게 꾸며준 꽃길을 걸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길다면 긴 12년의 시간 동안 우리는 매년 여름과 가을에 들살이를 떠난다. 들살이가 뭐냐면 정말 들에서 사는 거다. 나는 10년 동안 이걸 몇 번을 했는지 세어보려면 양손 양발이 모자라다. 아침, 점심, 저녁을 모두 해먹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이리저리 다닌다. 1학년 때도 예외는 아니다. 플라스틱 칼로 당근을 듬성듬성 썰어서 카레를 만들곤 했다. 우리는 학급을 두레라고 부르는데 두레 친구들과 4박 5일 동안 먹고 자고 걷고 울고 웃는다. 저학년 때는 그저 친구들과 놀러가는 게 즐거웠고 엄마 아빠가 조금 보고 싶었다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업과 관련 있는 곳을 간다. 신라시대를 공부하다 경주로 떠나거나 환경에 대한 수업을 진득하게 하고 수라 갯벌에 가기도 한다. 꿈터 때까지는 쌤들의 루트로 가지만 숲터부터는 우리가 스스로 주제와 장소를 선정하고 목적글을 쓴다. 일정도 짜고 숙소도 정하고 예산을 책정한다. 그리고 그 비용의 3분의 1은 학생 스스로 벌어야 한다. 25년 새학기가 시작된 날 싹터에서 올라오신 방울, 꿈터에 계시다 온 신나, 새로운 선생님 달콤으로 숲터 쌤들이 싹 다 바뀌었다. 이번엔 벨기에로 여름 들살이를 떠난다고 했다. 해외 들살이라니. 아니, 벌어야 하는 돈이 대체 얼마인 거지? 갑자기 웬 벨기에지? 했는데 진짜로 가게 돼가지고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걱정이 되게 산더미였는데 그 걱정이 눌릴 만큼 설렘이 되게 강했어요. 솔직히 당황 반 기대 반이었던 것 같은데 가장 처음 들었던 건 초콜릿 뭐 먹을까? 약간 꿈 같은 느낌이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해외로 나가는 게 처음이라서 그게 제 기대가 됐고요. 근데 다 친구들은 어디 가봤다 저기 가봤다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엄청 안 믿었었는데 선생님들이 이제 언급을 하시는 걸 듣고 아 진짜 가는구나 싶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었는데 아이들에게 가면은 그런 시설이 완전 열려 있다 보니까 약간 친해질 수 있는 자리가 많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기대가 되고 말도 안 된다. 이건 이뤄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12학년은 아웃턴십이라는 큰 과업도 있고 또 1학기 때 할 일도 꽤 있다 보니까 거기에 아이대까지 준비를 하면서 병행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사실 파악이 되고 나서는 일단 첫 번째로 너무 좋았고, 왜냐면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나가는 들살이가 처음이잖아요. 학교 사상 최초고, 그리고 심지어 뭔가 대안학교에 큰 행사를 간다, 참여를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 되게 좋았고, 이제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걱정이 시작됐죠. 왜냐면 저희 학교 들살이는 숲터는 3분의 1을 내가 벌어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유럽 맞죠? 유럽을 가는데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들면서 이게 3단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신하다가 좋았다가 걱정됐다가.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 25학년도 담임들이 모두 결정되고 고등과정 교사 3명이 첫 회의를 했다. 숲터 교사회는 10, 11학년 통합학년을 맡은 달콤, 12학년 담임인 방울, 그리고 비담임 교사인 나, 신나로 이루어져 있다. 재밌게도 우리는 셋 다 숲터는 처음이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왜 해외로 들살이를 가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다. 대안학교인 파주자유학교 출신인 달콤이 모교에서 덴마크로 들살이를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교육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는 방울이 덴마크면 아이덱 간 것 같은데요? 라고 했다. 아이덱은 인터내셔널 데모크라틱 에듀케이션 컨퍼런스의 약자로 전 세계 민주교육 한마당을 뜻한다. 전 세계에 있는 대안학교들, 민주학교들이 모여 1년에 한 번 대화를 나누고 교류하는 화합의 장이었다. 우리가 빠질 수는 없었다.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니 작년에는 대만이 주최국이었는데 한국에서는 무려 100명의 참가자가 함께했다고 했다. 올해는 벨기에에서 열렸다. 아예 생소한 문화권에서 열린다니 놓칠 수 없는 기회였다. 아이덱을 구상하기 시작하며 작년에 친구들이 진행했던 위대한 프로젝트가 떠올랐다. 다른 학교에 방문해보며 교류하고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잡지까지 만들었던 프로젝트였다. 아이덱에 가게 되면 위대한 프로젝트가 세계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었다. 우리는 회의를 시작했다. 돈이 얼마 들까? 우리가 못 갈 이유는 뭐가 있지?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대안교육을 경험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어떨까? 많은 친구들과 교류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면 너무 좋겠다 하며 그래, 우리 일단 간다고 해보자 로 결론이 났다. 그래, 벨기에? 못 갈 이유가 없지. 한번 가보자. 귀 막고 눈 가리고 휘두르는 주먹 끝에 작고 약간 많은 얼굴들이 부서질 때 갑갑하고 허탈하고 지긋지긋하고 또 시작일 때 끌어와 늘 사람 많아 돌아갈 보금자리 하나라면 내 밥이라도 한 숟가락하고 여기 붙어라. 저질러보자 난 어설프다 다른 책